자, 때는 1858년 미국 뉴저지주의 한 광산에서 하드로사우루스의 화석 일부가 발견됩니다. 당시 이 화석은 세간의 관심을 끌었는데 그때까지 북미에서 발견되었던 공룡 화석 중 가장 멀쩡한 모습을 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광산에 더 많은 화석이 묻혀있을 거라는 가능성까지 나왔고, 이후 고생물학자였던 에드워드 드링커 코프가 이곳에 와서 다른 화석들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또 다른 고생물학자에게도 전달되는데, 그의 이름은 오스니얼 찰스 마시, 당시 예일대학교의 고생물학 교수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시는 이 현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면식도 있고 친한 관계였던 코프에게 이곳의 화석들을 함께 연구해도 되겠느냐 물었고, 코프 역시도 딱히 거절할 필요가 없었는지 별다른 문제 없이 수락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이 함께 화석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좋았던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시가 코프 몰래 광산의 노동자들을 뇌물로 매수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후 여기서 나오는 화석들 전부는 코프가 아닌 마시한테만 전달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코프는 열이 머리끝까지 올라 각종 신문이나 책에다가 마시를 비난하는 글을 투고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마시 역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에 응수했고, 적당히 친밀했던 이들의 사이가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860년대 말쯤 두 사람의 관계가 박살나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때 코프는 한창 엘라스모사우루스의 화석을 복원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목이 꼬리보다 길었던 엘라스모사우루스의 머리를 꼬리에 갖다 붙이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당시에는 자료가 많이 모자라기도 했고, 설마 코프 본인도 에이 설마 목이 이 정도로 길겠어? 라는 생각에는 미치지 못했는지 충분히 나올 수 있던 실수였습니다. 다행히도 이 문제는 복원 과정을 지켜본 마시가 머리를 잘못 붙였다고 지적하면서 무사히 해결되는 듯 했는데, 여기서 끝나면 그냥 라이벌이 아니죠. 마시가 코프의 실수를 학자라는 양반이 이거 완전 기본도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떠벌리고 다니게 됩니다. 이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마시에게 당한 데다 자존심까지 상해버린 코프는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마시가 담당하던 발굴지에 몰래 들어가서 무단 발굴을 하는 등 마시가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시 역시도 이러한 코프의 모습에 질 수 없다는 생각이었고, 그렇게 자존심 강한 두 고생물학자의 화석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1870년대부터 1890년대까지 약 20년간 두 사람의 신경전이 이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만 몇 개 살펴보면, 어디서 공룡 화석이 나온다더라 라는 얘기만 들리면 바로 파내러 가서 제대로 된 검증도 하지 않고 논문과 발표 자료를 쏟아내는 것은 기본에, 서로 발굴 지역을 먼저 차지하려고 수많은 노동자를 고용해 밀어붙이는 인해 전술을 펼치거나, 상대가 발굴 중인 지역에 스파이를 심어서 상대가 발굴한 화석들을 훔쳐온다거나, 작업이 대충 끝났다고 판단한 지역을 상대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 통째로 날려버리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상대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나중에 가서는 서로 지나가다가 눈만 마주쳐도 돌을 던지고 총을 쏜다는 이야기까지도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길었던 20년의 치열한 신경전은 코프가 평소 이상하다고 여긴 마시의 뒤를 몰래 캐면서 얻어낸 다양한 범법행위 증거들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끝이 보이는가 싶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증거들을 토대로 마시가 오랜 기간 쌓아왔던 모든 자료와 권력들을 회수해버렸고, 정부 지원금으로 발굴했던 모든 화석들을 전부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양도하라는 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꼼꼼했던 코프와는 달리 대충 넘어가는 마시의 성격상 어떤 것이 자신의 돈으로 발굴한 것인지 정부 지원금으로 발굴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그가 가지고 있던 화석 대다수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으로 넘어가게 되어버립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코프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면서 코프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려는 순간, 당대 최고의 고생물학자에게 수여되는 메달인 퀴비의 메달이 마시에게 돌아가게 되면서 명예는 잃었더라도 의도치 않게 최고의 고생물학자 타이틀은 거머쥐게 된 마시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전쟁에서의 승자는 두 사람 모두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겼는가를 떠나 이들이 각자의 말년에 마주하게 된 것은 서로를 헐뜯으면서 실추된 명예와 이미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발굴 작업에 탕진해버려 파산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코프는 화석을 양도한 마시아는 달리 오랜 세월 동안 모아둔 화석이라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너무 어려워진 경제 사정 때문에 헐값으로 경매에 팔아치우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두 사람 덕분에 이득을 본 것은 고생물학 분야와 미국의 박물관이었습니다. 코프와 마시가 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는 9종의 공룡만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싸우게 되면서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트리케라톱스, 스테고사우루스 등을 포함해 약 130여 종의 공룡 화석을 세상 밖으로 꺼내게 되었으니 이와 관련된 연구 자료와 화석 표본들은 고생물학 분야와 박물관 측에서는 말 그대로 뜻하지 않은 선물이었습니다. 결국 재주를 부린 것은 코프와 마시였지만 돈을 번 것은 정작 다른 쪽이 되었습니다. 훗날 코프는 죽기 직전 마시에게 마지막 내기를 제안합니다. 당시에는 뇌의 크기가 지능과 비례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서로 세상을 떠난 이후 누가 더 똑똑했는지를 뇌를 꺼내서 비교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시는 끈질긴 경쟁에 질려버렸는지 이를 거절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 1897년, 1899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고생물학계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큰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화석 발음하기 너무 어렵다.